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닭귀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닭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닭귀를 키워야 되는지, 그냥 이것저것 그냥 제 이야기를 좀 담아 보았습니다. 닭귀를 키운 지가 벌써 제가 13년에서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초창기보다는 닭귀에 대한 열정이 조금은 식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품종이 나오거나 정말 가지고 싶은 닭귀가 있다 그러면 멀리까지도 출장을 가서 가져왔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입고지 하나 구입해 정말 가지고 싶었던 품종이 너무 고가였다면 입장 하나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카페에서 많은 나눔도 하기도 하고 입고지도 많이 나눔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 또한 나눔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포장하기도 그렇고 또 배송하기도 참 애매한, 그래서 주위에 있으면 좀 하나씩 이렇게 주고도 싶고, 그런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또 나눔을 하는 그런 기회를 또 가져보기도 하겠습니다. 나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닭귀가 활성화가 되고 닭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13년, 14년이 지난 요즘은 닭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약간은 좀 시들해졌다라는 느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상을 찍으면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해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약간의 호응, 관심들이 약간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또 많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저는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실패와 성공, 닭이 고가 정말 비싼 닭이들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 몇백만원까지 구입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가지고 싶었는지, 옆에서 키우고 있으면 그냥 내 거다라고 하고 보면서 즐기면 되는데, 꼭 제가 키워야지만 제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닭귀를 구입을 해서 죽이기도 했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닭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 상인들이 이런 키핑동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는 그런 시대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국 상인들한테 팔기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용돈, 소소한 즐거움을 또 얻기도 했는데, 그런 시간도 한 2, 3년 지나니까 시들시들 코로나가 오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취미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취미였다 그러면, 한동안 중국 분들 때문에 경쟁이 돼버린, 하나 팔기 위해서 경쟁이 돼버린, 그러다 보니까 닭귀가 즐거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제 즐거움, 닭귀를 키우는 즐거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닭귀 시장이 침체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닭귀를 키우면서 참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0개, 20개로 시작하기에 지금은 몇백 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많은 화분과 정말 많은 품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키워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중독이 돼 가지고, 이 날씨만 풀린다, 날씨만 기온이 좀만 내려간다 그러면 화원에 기웃기웃대는 게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일상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또 구입하고 싶은 닭귀가 있는 거 보면 정말 제 자신도 참 중독이 많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닭귀를 키우면서 느꼈던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닭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마음으로 닭귀를 구입을 하고 키우게 되나요? 요즘 뭐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닭귀 재테크는 이제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육이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육이를 시작했다라는 분들은 포기를 하십시오. 그냥 다육이를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다육이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뒤에 있는 이렇게 금품종 같은 경우는 변이종용 이런 금품종 같은 경우는 재테크가 됐습니다. 정말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수천만 원까지도 벌었던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내가 다육이를 시작하고 한 1, 2년 지나가지고 유행했던 매창, 이 창 가지고도 사람들이 몇 천만 원, 수억까지도 벌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창이 되게 귀했었는데 요즘은 번식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재테크로 사용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이제는 매창으로 재테크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다육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재미, 그리고 일상적인 무료함을 벗어나게 해주는 다육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다육이를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다육이들이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씩 회피를 합니다. 가을에 성장을 시키면 되겠지, 가을에 다시 회복을 시키면 되겠지, 제발 죽지만 말아 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름을 보내고, 여름 다육이를 마주하게 되면 정말 또 왜 내가 이 다육이를 키우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가을이 오면 또 예뻐지는 다육이에 반해서 있는데도 또 구입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반복적인 그런 다육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육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뭘까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다육이 수량인 것 같습니다. 다육이를 키울 때 가장 먼저 내가 얼마만큼 키워야 되고, 과연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구입을 하기 바빠서 생각도 안 하고 구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도 많이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는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육이는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육이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울 수 있는 만큼만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육이 화원에서 달라진 다육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힐링을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취미죠. 다육이를 키우고 있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그 흐름이 약간 시들해진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식물이 유행을 할까. 그러나 식물 키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식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물을 키우면서 내가 힐링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